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주석에 대해 고민하던 예비 신부가 철면피 같은 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정리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결혼 날짜 잡은 예비 신부입니다. 혼주석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예랑이네 부모님은 현재 1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결혼식에 두 분이 참석해서 혼주석에 앉으실 예정입니다. 예랑이는 현재 혼주석에 예비 시부를 앉지 못하게 하겠다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랑이가 예비 시부를 혼주석에 앉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랑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서부터 집에 돈도 안 가져다 주고 예비 시모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계기가 예비 시부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 시부가 재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여자분이 바로 그 상간녀이고요. 그래서 예랑이는 예비 시부 말고 자기의 외삼촌을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고 있고 예비 시부는 본인이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기업의 높은 자리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평소에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고 괴롭히고 폭행을 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빠에게 폭행을 당할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얼굴과 몸에 멍자국이 자주 생겨 있었고요.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아빠가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람을 끊이지 않고 피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주기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아빠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저와 오빠가 엄마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갈비뼈 두 개가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 무서워서 아빠와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와 살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엄마는 한동안 이모 집에 있다가 집을 따로 얻어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빠와 살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빠는 엄마와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들이 약간씩 도움을 주고 엄마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대학 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살고 있고요. 아빠와는 서로 할 말이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빠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연락하면 아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을 서로 이해해주면서 예랑이와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예랑이와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저희 결혼식에 혼주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친척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자고 엄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 결혼식에 아빠가 오면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할까봐 무섭다고 결혼식에 안 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빠와 전화를 해보면 자기가 제 결혼식에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예랑이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아빠가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가 우리 결혼식에 오는 것이 싫다고 예랑이에게 말했고요.
근데 얘랑이 어머니나 우리 엄마는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예비 시부와 우리 아빠를 결혼식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신부 입장을 할 때 아빠와 함께 입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와 같은 인간과 손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몸속에서 아빠의 유전자를 뺄 수만 있다면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저와 통화를 하면 사람 좋은 척하며 허허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도 정말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사람 좋은 척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그러면서 제 결혼식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랑이와 저는 아빠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말대로 하객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해야 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에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예랑이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며칠 동안 댓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랑이와도 만나서 함께 댓글들을 읽으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둘이 핸드폰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랑이와 혼주성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눈을 생각해서 눈 딱 감고 그냥 아빠들을 혼주석에 앉게 하라는 분들도 조금은 계셨었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이라는 것을 예랑이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와 상의를 해보니 뮤지컬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뮤지컬 가수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며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을 하도록 해주시고 결혼식까지 다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아빠와 입장을 해도 되고 혼자서 입장을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랑이와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뮤지컬 웨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각자 엄마와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그날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신부 입장을 하기 싫다고 했고요. 엄마는 남들 이목을 위해서 아빠와 신부 입장을 제가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랑이도 자기 엄마에게 뮤지컬 웨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 자리에는 외삼촌을 앉게 하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외삼촌도 예랑이 아버지에게 치를 떠는 분이라서 예랑이 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안 온다는 얘기에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랑이와 이렇게 결혼식 혼주석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미 저희는 각자 아빠를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하객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댓글들의 말씀대로 뭐 해준 게 있다고 압박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30이 넘은 나이에 지금도 아빠가 만나면 뽀뽀를 한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을 떠나서 아빠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저와 오빠와 엄마는 아빠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는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저희 결혼식에 와서 당연히 자기가 혼주석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빠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커플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혼해서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래전에 쓴 글인데 혹시 있나 해서 들어와 봤는데 제 글이 다행히 있네요. 이 글을 올렸을 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분들께서 그때 결혼하고 후기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야 후기를 올리네요. 죄송합니다.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신랑과 정신없이 사랑하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늘 후기를 올려야지 하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결혼식은 예정대로 뮤지컬 웨딩으로 잘 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촌동생들이 저희 결혼식에 노래 불러주신 가수분들 어떻게 섭외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들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자기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빠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집을 나온 뒤로 오빠와 제가 함께 사는 동안 전혀 지원도 해주지 않았으니 아빠는 생물학적 아빠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낳아준 정을 무시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올 테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 결혼식에는 와도 오빠가 아빠를 쫓아내게 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아빠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빠를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모에게 연락해서 이모와 이모부도 저희 집으로 와주셨고요. 아빠가 저희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자식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으면 딸인 제가 결혼식에 아빠를 오지 말라고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빠에게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술 취해서 엄마를 폭행하고 괴롭히던 것이 떠올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대답에 소리를 지르며 자식들과 자기를 이간질했다며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말렸지만 아빠는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아빠를 잡아서 힘으로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빠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오지 말고 인연을 끊고 살자고 오빠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네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그 말에 오빠는 아빠가 어렸을 때 술 먹고 엄마를 괴롭히고 때리고 의심해서 우리를 공포 속에서 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오빠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좋아져서 이제서야 직장 동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대인기피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때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아빠는 이렇게 우리 남매를 정신이상자로 키워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별거를 시작한 후에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지원을 해준 것도 하나도 없었으면서 여자의 정신이 팔려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어릴 적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부터라도 치유해가며 살 수 있겠지만 엄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커녕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20년을 참고 견디며 살다가 겨우 아빠에게 벗어나서 지금까지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살면서 무슨 양심으로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에 오지도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소파에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오빠가 아빠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는 파리새끼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면서 술만 먹으면 악마가 된다고요. 그런데 오빠는 이제 알겠다고요. 아빠는 술을 먹어도 아빠에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또 자기 마음속에 악마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우리 남매는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가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오빠를 이모가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엄마에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혼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모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랑이에게 있었던 일 얘기 다 하고 우리 아빠는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랑이도 자기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혼주석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 엄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가 위자료를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빠로부터 서류상으로 확실히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냥 위자료 조금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빠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거 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 남매에게 노후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말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와 잘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대한 고민으로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로 혼주석에 대한 고민 해결뿐 아니라 저희 엄마도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디어와 충고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 사이에 신랑과 제가 많이 사랑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한 거 엄마랑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잘못 만나서 힘들게 자식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께 손주 자주 보여드리면서 효도하고 살 거예요. 저희 커플을 걱정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에 사이다 결론까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말씀도 예쁘게 하시는 쓰니님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